자, 솔리드웍스에서 베어링 계산기라는 기능을 써 볼 건데요. 솔리드웍스 애드인이라는 탭이 커맨드 매니저 리본에 보면은 솔리드웍스 애드인이라는 요 탭을 찾으실 수 있나요? 요거를 찾아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솔리드웍스 모션이라는 거를 클릭하면 동영상이나 기어가 작동하는 거나 회전 모터를 해가지고 기어 메이트 해놓은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보던 거, 그거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는 그 옆에 쭉 보다 보면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플로우 시뮬레이션 이런 거는 유동 해석 기능이에요. 이런 고급 기능은 저도 많이 안 다룬 기능이라 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그 다음으로 이 제일 우측에 보면은 베어링 계산기라는 이 버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어링 계산기라는 아이콘 찾아오는 거 체크하셨나요? 자, 그러면 베어링 계산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왜 이렇게 안 열려? 제 거만 느린가요? 여러분도 느려요? 빨리 열려라. 자, 좀 시간이 걸렸기는 해요. 시간이 걸렸기는 한데, 이 솔리드웍스 애드인이라는 요 탭을 눌렀을 때, 제일 우측에 있는 베어링 계산기, 요거 누르니까 요렇게 대화창이, 베어링 계산기라는 이 대화창이 하나 열렸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용어로 쓰냐면은요, 베어링마다 쓸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라 해야죠.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베어링을 내가 사서 쓰는데, 이 베어링을 기계에다가 달아서 쓰는데, 이 베어링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을까? 몇 시간 쓸 수 있을까? 어떤 힘을 받는 자리에 얼마만큼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가상으로 살펴보기 위한 기능이에요. 사실은 뭐 동력 전달 기계 요소나 이런 학습 모듈에서도 베어링 계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설계실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언제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솔리드웍스와 같은 이런 설계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으면 요거 바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베어링 계산기 기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요것도 한번 더 반복해서 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기는 하겠는데, 자, 요 창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단위 항목이에요. 단위 항목을 보니까 얘가 뭐로 되어 있나요? US. 솔리드웍스를 개발한 회사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에서 다소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있어요. 설계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를 개발한 회사가 미국에 있는 다소 시스템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US 단위로 맞춰놨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로 바꿔야 좋을까요? SI예요. SI가 뭘까? 국제 단위계예요. 국제 단위계. 요거로 클릭해 주세요. 얘를 국제 단위계인 SI로 클릭하는 순간 여기 창에 있는 각자의 단위가 미리로 바뀌었나요? 그리고 하중 용량 이런 거 뉴턴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이게 N이라고 쓴 거를 제가 뉴턴이라고 읽어 버리는데 얘를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힘의 단위가 국제 단위계에서 힘의 단위는 뉴턴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힘의 단위를. 자, 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1뉴턴은 사실 기계 요소 검토였나요? 동력 전달 요소 설계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힘의 단위나 이런 거 환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1뉴턴은 그 9.81kg 중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이렇게 쓴 게 맞았던가? 그래요. 제 기억이 맞다면 9.81kg 중 곱하기 미터 이렇게 단위를 환산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힘은 알고 보면은 뭡니까? M 곱하기 S 이렇게 되죠. 여기서 M이라는 거는 매스, 질량이에요. 중량이에요. 그리고 S는 가속도예요. A다 참. MA. F 이꼬르 힘은 F 이꼬르 MA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F 이꼬르 MA라고 해서 매스는 중량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곱해진다. 요렇게가 힘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랬을 때 매스라고 써놓고 가속도는 한글로 써버렸네. 가속도는 엑셀 밟죠 여러분. 차 운전할 때 그게 악셀이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속 페달인 셈이에요. 그런 거를 갖다가 A 따온 거예요. 그래서 힘은 MA, F 이꼬르 MA 요런 것인데 이때 힘의 단위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뉴턴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져요. 어디에서? 국제 단위계에서 뉴턴으로 표시가 되고 그 뉴턴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베어링 입장에서는 이 하중의 용량이 표현이 되는데 하중의 용량이 이런 식으로 뉴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힘을 이 베어링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81뉴턴보다 벗어나는 하중이 가해지면 이 베어링 못 쓰는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단위계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단위계하고 힘의 단위 뉴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단위계 SI 단위계로 눌러놓은 버튼 밑에 보면은 안시 인치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쓰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시 미터가 아니라 뭐로 바꾸는 게 좋을까? ISO로 바꿔보세요. ISO. ISO가 아니었구나. 잠깐만요. JIS였던가? 빨리 바뀌어라. 요것도 아니고 이거였나? 오케이. 자, 잠시 제가 헷갈렸는데요.
단위계를 SI 단위계로 맞췄다면은 우리가 과제도면 그런 거에서 보면은 6003 베어링이니 뭐 요런 베어링, 깊은 원 베어링 요런 거를 규격 찾아가지고 적용하고 막 그랬죠. 자, 이런 베어링을 내가 찾으려면은 어느 거로 하는 게 좋으냐면은 이 SI 단위계 밑에서 SKF라는 항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SKF가 사실은 베어링을 제조하는 회사 이름이에요. SKF라고 해가지고 베어링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DIN이나 JIS나 이런 거로 했을 때는 다른 나라 규격들을 찾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KS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6003 베어링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찾기 위해서 그런 형식으로 표현하는 제조사인 SKF라는 제조사를 선택하면은 레이디얼 볼 베어링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베어링을 리스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6003이라는 애를 이 리스트에서 한번 스크롤 내려가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6003 예, 배열된 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기는 하죠. 위에 있었나? 지나간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있나? 세 단이 지나서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3 그렇구나. 여기 있다. 리스트에서 찾으셨나요? 자, 요렇게 요 베어링 남바를 SKF일 때 레이디얼 볼 베어링이었을 때 6003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요거를 클릭하고 보니까 여기에 수치들이 싹 바뀌었죠. 먼저 이제 이 우측에 있는 항목들을 위에서부터 한번 쭉 제가 훑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신뢰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 베어링의 수치에 대한 컴퓨터 상에서 보는 값인데 신뢰도는 100%를 볼 수 없어요, 사실은. 기계 장치를 만들었을 때 그 효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장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실제 사용할 때 100%의 효율이 나오는 부품이나 요소 부품들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90% 이상으로 신뢰도를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만들어진 거를 효율을 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중 용량이라는 항목에 보시면은 이 계산 항목이 있고 등급이 있고 그런데 등급까지는 보지 마시고 그냥 계산 항목에서만 보도록 할게요. 보호는 17mm 그렇게 떠 있죠. 6003 베어링이니까 안찌름이 보호로 나타나는 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OD라고 써 있는 이 항목은 뭘까요? OD는 아웃, 디아메타. 그거의 이니셜 O와 D를 따가지고 바깥지름인 셈이에요. 바깥지름이 있는 항목이에요. 볼수는 6003 베어링, 깊은 홈 볼 베어링 6003 베어링인 경우는 구슬이 1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강구가 12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구슬의 지름이 5.4파이짜리다. 야, 이거 자세하게 다 나오죠? 그러면은 이 베어링에는 하중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중 용량
얼마로 뜨시나요? 몇 뉴턴이에요? 8480 소수점 이하 블라블라 있죠. 즉 8480 뉴턴 정도의 하중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밑에 하중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하중이라는 항목이 또 있는데, 위에 있는 하중 용량은 맥시멈 값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맥시멈 값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베어링을 6003 베어링을 내가 사다 쓴다고 했을 때 8400 뉴턴으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쓰면은 사실은 금방 베어링 망가지겠죠? 얼마 못 쓰겠죠? 그런 면에서 밑에 있는 하중에 동등가 하중이라는 이 항목은 이 베어링의 하중 값의 절반 정도를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만 그냥 보세요. 그러면 얘에서 8480 뉴턴의 절반이면은 얼마 정도예요? 4240 뉴턴 정도죠? 그죠? 요 정도로 해놓으면 안전빵이라는 거죠. 요 정도로 하면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값을 제가 동등가 하중, 발음하기 힘들다. 동등가 하중이라는 거에다가 이 용량의 절반 값을 넣어 놓는 거는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계산하려고 얘네들이 짜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짜놓은 건데, 요 값을 넣어 놓고 이제 수명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 수명, 회전 수명, 속도, 시간 수명 이런 거를 적용할 때 이 절반에 해당하는 하중 값을 넣고 수명 계산을 눌러 보면은 되겠어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속도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속도를 갖다가 몇 RPM으로 가는 게 좋을까? 한 1000rpm 넣어볼까요? 자, 요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서 동등가 하중은 하중 용량의 2분의 1 되게 절반 값으로 한번 넣어봤고, 그 다음에 속도는 1000인데 이거 단위를 잘 보시면 회전인데 분당이에요. 그죠? n이구나, n. 분당 회전수를 1000으로 본 거예요. 1분 동안에 1000번을 돈다. 베어링이 적용될 때, 이 장치에 베어링이 적용될 때 회전수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고속 회전하는 애도 있고 저속 회전하는 데에 베어링 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전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요. 시간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1000 회전할 때로 한번 가정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회전 속도를 이번에는 저속으로 또 바꿔볼까요? 분당 100회전 한다. 그렇게 바꿔볼게요. 수명 계산. 어때요? 시간 수명의 값이 확 늘어났죠? 아까 1000이었을 때는 1000 RPM일 때 1000rpm일 때 요거 133.344 뭐 어쩌고 저쩌고 HRS 요렇게 뜨는데, 시간의 단위인 셈이에요. HRS는. 자, 그렇기 때문에
1000rpm으로 갔을 때는 133시간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때 하중은 요 정도 하중일 때 4240N의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1000분당 1000rpm일 때는 133시간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분당 100rpm으로 이 베어링을 사용한다고 하면 100rpm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1333. 블라블라 해가지고 요 시간 동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어링 계산기를 활용해서 사실 이 수명 계산을 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6003 베어링을 SI 단위계에서 SKF 제조사 이름으로 선택해 놓고 레이디얼 볼 베어링일 때 6003으로 잡고 신뢰도는 90% 정도로 맞추고 하중 용량은 총 용량은 요것일 때 사용하는 하중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절반 하중으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시간의 값을 속도 항목을 내가 이 베어링을 사용하는 조건을 맞춰보면 이런 식으로 시간 수명이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베어링 계산기에 유용한 기능이에요. 베어링 계산기 요것에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 베어링을 보면은 요 베어링은 뭐 이렇게 회전의 총 수명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10의 6승 회전을 할 수가 있다. 총 회전일 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런 값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요 수명 계산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도 회사에서 이 베어링 계산기를 이용해서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말고 그 회전 속도를 분당 몇 회전에 이 베어링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의 시간 동안 이 베어링을 쓸 수 있는가 계산하실 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요 베어링 계산기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뢰성은 90%예요. 자, 여기까지 베어링 계산기 기능을 한번 살펴봤어요.